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능날이었죠. 네, 3년 동안 고생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은 수험생들도 고생하지만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하시죠. 네,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국내장은 뭐 쏘쏘하죠. 예, 이제 조금씩 꺾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뭐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옛날에 침대 광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주식을 오래 잘 하실 수 있어요. 이 뉴스를 많이 보시는 건 저는 요새 거의 뉴스 안 봅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있고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둔감한 게 좋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스닥 1.54 하락했는데 테슬라 3.86 급락. 자, 그리고 얘만 떨어졌냐? 오른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쪽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어제 이제 타깃 수요 이제 생필품 같은 거, 대형 유통업체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실적이 밑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갑자기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제의 일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반도체 진짜 재밌습니다. 어제 SOX에 마이너스 11% 내려가는 거 보고, 야, 정말 애들 뭐랄까요? 참 묘한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XL을 현재는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봅니다. 근데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다니까요. 22시간 전이죠. 아시아 반도체 의존 줄이고 미국 내 조달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 좋은 뉴스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무조건 이제 해외에서 갖고 온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조달 계획을 세우겠다. 뭐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봐서 미국 자체에선 나쁠 게 없습니다. 리스크도 줄고 해외에 너무 의존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계속 문제로 제기되어 와서 바이든 정부도 치포 동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반도체는 사수해야 된다. 이런 좋은 뉴스 있었고, 우리 버핏 어르신이 TSMC도 또 대량으로 샀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어떻게 하루 만에 꺾이냐는 거예요. 마이크론 내년 반도체 20% 감사는 이미 재고 쌓이고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산 얘기 계속 나왔었고, 이 안 좋았던 게 3시간 전에 알려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를 때는 이런 거 무시하고 오르고, 그죠? 내릴 때는 또 이런 거 무시하고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제가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 엔비디아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가이던스 발표 후 시간에서 2% 상승. 이것만 읽으면 뭐라고 느껴지세요? 하락한 것 같으세요? 아니, 상승한 것 같잖아요. 4.5% 빠지고 2% 올랐으면 2.5% 마이너스인데, 이런 거 이렇게 들으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분기 실적 발표로 어닝 쇼크가 일어나서 많이 빠졌어요. 그럼 시간 외 상승한다 해도 본장에서는 빠질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 우리 아이들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시험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식의 성과는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이후에 결정되거든요. 진짜 제대로 침체를 겪고 나서 우리가 잘 지키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 결국은 타이밍입니다. 장기 보유도 맞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내가 이 3년 5년에 걸린 사업이잖아요. 주식도 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 돈 내서 가게 여는 거랑 똑같죠. 오히려 가게보다는 그 월 고정 지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업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사업에서는 손익분기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킨집을 오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치킨을 얼마나 먹는지 그런 거 조사한다고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치킨 그걸 중요는 하겠죠. 예,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고 이런 거 막 연구한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오로지 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맛있게 튀겨야죠. 네, 치킨을 맛있게 조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케팅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과 외부 변수는 철저하게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엔비디아 차트인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 말씀드렸죠. 네, TQ는 아직 SOXL도 이쪽인데 TQ는 아직 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 SOXL이 바로 올라와서 여기 S밴드 갈색 선을 닿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제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간다니까요. 주식은 정말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이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SOXL 투자자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여기가 중요한 위치예요. 이전에 여기 보이시죠? 이전 하락에서 바닥, 여기가 사실 박스거든요. 중간에 하락과 상승과 여기서 보면 이제 하락, 상승 이제 반등,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락, 그리고 반등을 규정 짓는 이 박스 구간이에요. DMZ 같은 거죠. 우리나라 그 휴전선 같은 비무장지대 같은 지역인데, 자, 여기서 결국은 내려가면 일로 가는 거고요. 올라가면 여기서 딱 부딪혔죠. 그리고 나서 꺾여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걸 뚫고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지 받지 못하고 밑으로 가면 물론 기회는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률은 당연히 이쪽이 더 높고 더 떨어진다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어제도 딱 여기서 끝났어요. 꼬리 아래 달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올렸냐는 거죠. 제가 안 올렸거든요. 여러분도 안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계산이 다 깔려 있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어제 어디서 끝났냐면 과거, 지금 2021년도죠. 작년도 이 고점을 가는, 여기서 한번 눌렸다 갔거든요. 딱 거기까지 올라가서 어제 거기서 딱 떨어져서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가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를 보셔야죠. 여기 한 135, 140 요 사이일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 저는 추가 매수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 놓고 밑으로 내리면 더 추가 매수 안 하고 이제 하단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는 나주부 TV를 시청하시는 정도의 수준 있는 시청자님들이면 아실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어제 제 계좌는 TQ가 좀 줄어들어 줬어요. 국내는 좀 잘 버텼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예수금이 늘었죠. 익절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좀 줄여서 57에서 어떻게 됐나요? 네, 55. 주식에서 수익을 내서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근데 이 TQ가 세긴 센 게 한 번 떨어질 때 참 무섭게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 또 무섭게 올라가죠. 그래서 TQ도 조금 줄여놨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TQ를 줄인 게 아니라 예수금을 통해서 샀어요. 그냥 557에서 562. 자, 이렇게 마이너스 8.13이면 열심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4달러 갔을 때 매도해서 요거 원래 전량 없었어요. 한 3일 전에 매수를 한 거죠. JPI랑 SCHP를 사 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예수금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해서 매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로만 올인하시는 건 자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노련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10분봉 보셨을 때, 자, 차트에 거의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저는. 매도를 하고 쭉 밀려서 검노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C라인하고 여기서 N밴드에서 지지를 했죠. 지지해서 올라갔는데 또 C라인에 부딪혀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어디로 갈지는 내가 결정 못하지만 그 밴드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여기 내려와서 또 맞고 올라가서 검노선을 못 뚫고 다시 밀려서 내려왔죠. 그래서 또 오늘 검노선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데 프리장 지금 6시 넘어서 잠깐 보니까 살짝 올라갔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프리장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장 보셔야 되고, 대신 좋은 건 10분봉에서는 지금 쌍바닥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내려간다는 건 아니죠. 상승 6, 하락 4, 40%, 60%, 40%. 인데 이 분위기가 좀 그래서 55%, 45% 이래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여러분 여기 밀리더라도 내가 이런 계획만 명확하시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럴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가던가, 쓰리바닥으로 가던가. 지금 살짝 올랐으니까요. 왜 쓰리바닥으로 가냐? 자, 여기 61선 오잖아요. 그 다음에 C라인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바로 뚫지 못하면 밀리거든요. 밀리면서 그렇게 되면 21 2평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합리적일 겁니다. 수순으로. 경험상 그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런 그림이 제일 나올 확률이 높고, 하락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 부딪혀 갖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양쪽 다 준비를 해서, 저는 지금 인버스는 안 하고 있죠. SQ는 빼놨는데 제 생각하고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TQ가 여기를 깨면 인버스로 들어가겠다. S밴드 하단을 깨면 일봉상 그렇습니다. 저는 SQ를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조금 더 노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봉상 TQ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과거의 저점, 그죠? 이전 저점에 우리도 딱 서 있습니다. SOXL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근데 TQ는 그나마 편한 게 이쪽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꽤 높죠. 그러니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셔도 된다. 그런데 하락하면 제가 사시라고 했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투자의 책임은 다 본인 스스로 지셔야 되니까, 요렇구나, 요게 21평이 받치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설명드렸지만 아까 10분봉에서 볼 때 이런 겁니다.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결국 중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라인이 이전에도 저점이었고요. 여기 올라갈 때 여기는 이제 프리장에서 올라갔던 거니까 쭉 내려오면서 본장에서 여기서 또 지지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 라인에 걸려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조드리는 것, 강조는 아니고 하나의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거 일봉에서 보면 너무 늦잖아요. TQ도 마찬가지고요. 60분봉에서 보시면 가장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로 보실 때 10분은 재미는 있는데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 일목의 기준선이 있어요. 검노선이 있고, 그리고 요건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C라인, 센터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하고 검노선, 검정색, 노란색 선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시에 깨지면 탈출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죠. 또 동시에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나요? C라인을 먼저 뚫고 올라갔죠. 여기서 뚫었죠. 돌파입니다. 그 다음에 검노선도 뚫었어요. 돌파예요. 이때 사셔야죠. 이때 사시면 이만큼을 먹는 거라고요.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대략 얼마입니까? 19.5니까 19.5에서 한 22까지 수익이 난 거죠. 그런 다음에 S밴드를 닫고 다시 내려올 때, 자, 여기서 지지해 주죠. 보통 이런 지지저항선은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탑을 못 갔잖아요. 탑을 또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고 갔으니까 여기서 밀렸어요. 자, 검노선은 먼저 깨졌습니다. 자, 이때 뭐 하시라고요? 부분 손절 하시는 거죠. 익절이면 부분 익절. 그러니까 매도를 일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내려오면 쭉 오는데, 여기서 만약 30% 매도를 했다. 그럼 여기 60일 이평선, 녹색선 보이시죠?
여길 또 깨고 내려오면 30%더 하시고, 그럼 나머지 40% 물량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장기 계좌 따로, 스윙 계좌 따로 쓰는 게, 장기는 그냥 사서 모으는 거고, 스윙 계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려갔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C라인까지 내려가면, 자, 이때는 매도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반등 다시 합니다. 스윙으로 접근하시면, 여기서 매도를 했다 치면, 어차피 여기서 다시 사거든요. 검노선 여기서 뚫었죠. 돌파 일어났죠. C라인 돌파 일어났죠. 그러면 뭐 여기서 매도해서 19.5에 매도했다가 20에 산다고 큰 손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1달러에 결국 지금 이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팔고 사는 게 피곤할 뿐이지 큰 손해 없습니다. 큰 이익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뚫죠. 여기서 깨죠.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C라인 깨고 내려가고 검노선 또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이때는 딥하게 내려갑니다. 딥하게 17까지 떨어지니까 여기를 수익 더 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둘 다 깨졌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또 깨질 수 있다. 흐름이 좋아야겠죠. 이렇게 막 파란색 펑펑 터지고 파란색 거래대금 나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거꾸로 내려와서 올라갈 때 검노선 돌파했죠. 쭉 가서 여기서 C라인에서 부딪혔고요. 또 내려왔죠. 자, 이럴 때도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둔다고요. 줄여놨다가 언제 다시 사냐?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럼 여기서 사버리면 C라인도 돌파, 검노선도 돌파죠.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수익 내서 요번에 24에 제가 또 매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또 검노선 깼죠. 그래서 제가 또 매도를 한 겁니다. 일부 매도를 했고, 지금은 60일선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60분 봉상 보면 여기 좀 알 수 없는 이유는, 자,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만약 내려간다고 해도 여기가 있어요. 20.3 정도에 241 이평 가고요. 여기 481 이평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C라인도 여기 겹치죠. 이게 저항선 지지선들이 밀집하는 겁니다. 이런 때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지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20달러까지는 혹시 오늘 중요해요. 21달러 깨잖아요. 그러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제가 볼 땐 20달러예요, 사실은. 20달러 깨면 저도 그 인버스 다시 들어갈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공간을 보시고 집중 매수 하셨다가 올라가면 나이스잖아요. 잘한 거고요. 못 지키면 바로 산 거만큼 손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있으니까 그거 정도까지 손실 안 보겠다고 하면 투자는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 돼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하셔라. 뭐 수익 날 때 있으면 손해 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인정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쓰시는 거는 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하십시오. 지금은 모르고 주식 투자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 LOC 매매에 대해서 가격 배우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Q, JPI, SCHP, SOXL, TCL, SQQQ까지 요거 화면 캡처 하셔서 요 가격에 거시면 되겠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거시고 올라가는 거 매도 가격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이어서 제가 휴무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한번 했습니다. 평소엔 바빠서, 회사 일 바빠서 못하는데, 자, 방금 그 60분봉 말씀드렸죠. 국내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보통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5분봉 많이 쓰십니다. 5분, 15분, 뭐 3분봉도 쓰시고 1분봉. 다 스타일이신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알로코라는 종목하고 SY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두 개 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돼주면 수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5분 봉상에서 횡보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횡보 나오죠? 예, 바닥권 횡보 쭉 나오죠? 이런 종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5분 봉을 60분 봉에서 확인해요. 60분 봉에서 예, 이제 900 스케일, 900일까지 봤을 때 횡보가 발생했느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잘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가다가 하락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 이게 이제 반등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되겠죠. 이건 안 돼요. 예, 떨어졌다가 눌렸다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5분 봉에서 횡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서 사놓고 기다려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침에 딱 봤을 때 이제 저기가 있죠.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걸 딱 보신 다음에 저는 이제 16%대 봤어요. 여기서 16%에서 이제 당일 그 수익률 상위 뭐 이런 것들 조회를 해보면 딱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바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1차 매도를 하고 또 눌렸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그리고 다시 반등 줘서 이제 계속 사갔죠. 사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매도를 딱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자, 5분 봉에서는 어떠냐면요. 이 검노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갔을 때 여길 절대 깨면 안 돼요. 예, 여기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가는 건 된다고요. 살짝 깼죠. 그러다 다시 반등. 근데 이걸 알 수는 없죠. 여기 왔다고 무조건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TQ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밀린다고 이렇게 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좀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서 네, 결국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수익을 냈는데 이게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SY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서 샀는데 여기도 이제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거 여기서 눌림목에서 샀어요. 왜? 지지를 받아서. 여기 지지 받았죠? 21, 2평 지지 받고 올라가는데 결국 검노선 깨고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건 산 건 이제 제가 산 건 아니고 매수를 눌러놨는데 예, 분할 매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C라인 깨고 내려올 때 그냥 손절을 해버린 거죠. 제가 의도돼서 산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미리 걸어놓은 걸 깜빡해서 사버렸으니까. 그래서 맨날 해야 됩니다. 뭐든 매일 해야 늘지 저도 이거 취소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1차 예, 검노선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근데 5분 봉에서 보면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뭘 보라고요? 60분 봉을 보세요. 60분 봉을 보시면 동시에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60분 봉에서 횡보 나왔습니까? 나왔죠. 예, 이 정도는 횡보로 보셔야 돼요. 딱 일자로 이렇게 간다. 이런 건 없어요, 거의. 자, SY도 예, 앞부분 횡보 나왔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갔다. 그러면 거의 밀리거나 아니면 더 가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안전하게 찾으시려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떴는데 두 개 차이 보이시죠? 중요한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영특하신 분들입니다. 검노선 60분 봉의 검노선을 예, 알로콘 안 갔어요. 근처에도 안 가고 그냥 지켜주고 갔단 말이죠. 근데 5분 봉을 보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근데 얘는 어때요? 깨버렸죠. 이럴 땐 빨리 자르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더 있어봐야 손해봅니다. 근데 이랬다가 또 내일 가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가 방향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 매도했으니까 저는 거의 매도했으니까 큰 손실 없었거든요. 예, 남은 물량이 얼마 없었어요. 예, 조금 사져갖고 그거 손절했어도 마이너스 4%에서 자른 거라 큰 손해 없고 여기서 수익에서 다 복구가 됐습니다. 예, 복구가 아니죠. 예, 이쪽 수익이 훨씬 컸으니까 큰 금액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네, 한 번 더 사볼 수는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 안 되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손절로 가야지 손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TQ도 약간 이런 개념을 적용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영상에서 좋은 종목들 좀 뽑아서 우량한 친구들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효성 TNC 영상을 제작한 당시 저도 이제 그때쯤 사는 겁니다. 이거 괜찮네 그래서 사서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늘 꺾였단 말이죠. 어디서 꺾였어요? 여기 N밴드에서 꺾이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제가 꺾이는 거 보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밴드에 대략 이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해서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에 여기가 어디예요? 저점이잖아요. 저점에 꺾였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가다가 이게 확 내려가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할 때 그럼 이때 사시면 된다고요. 이때 사시면 되고요. 자, 오늘 아침에 그 올라간 구독자 영상 리노공업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순이익 회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만 치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성장성도 꾸준하고요. 근데 어제 제가 촬영했거든요. 어제 촬영했는데 저는 여기 사서 여기는 이제 손절을 했던 이유는 그때 지수가 너무 밀려서 일부 줄였습니다. 줄여놨다가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샀죠.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5%에서 검노선을 깨진 않았지만 20일 이평을 깨는 순간 이제 손절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남은 물량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뭐 손해 거의 없죠. 수익이 지금 훨씬 크죠. 아직 매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곧 옵니다. 여기 이제 곧 오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살 생각이고요. 태조 이방원 끝났다고 한참 난리 났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잘 가던 녀석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도 현대로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안 샀어요. 떨어질 때 안 사고 어디 지지를 하는 걸 보고요. 여기 121일평 지지를 했죠. 그래서 바닥 딱 찍고 턴할 때 이때 샀습니다. 다시 샀어요. 있는 물량도 있었는데 마이너스 한 15%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 거기다가 추가로 사진 않고 따로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고 올라가다가 C라인에서 부딪혔죠. 검노선 부딪혔죠. 근데 못 뚫더라고요. 못 뚫어서 우선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더 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눌리길래 정확히 이제 여기 올라갔다가 눌린 거죠. 여기 눌려서 검노선 근처에서 또 일부 매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해서 기존 보유 물량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새로 샀던 물량 이게 다 플러스가 돼서 이제 이쪽을 다 정리해서 수익을 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 뭐 우리 TQ도 마찬가지잖아요. SOXL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흐름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거고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든 것 뿐이죠. 그래서 한 번 사서 끝까지 가는 장기 투자가 적용되는 구간은 전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연습하셔서 진짜 여러분 자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강의해달라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알려달라고 주식을. 근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저한테 알려달라고 안 했어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저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저는 채권 같은 거 막 사니까, 포트폴리오로 사니까 생각보다 그분들보다 수익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올인 주식, 2차전지,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에 막 올인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보니까 어때요? 완전 그림이 바뀌었거든요. 페이스가 완전 바뀌어서 저는 크게 잃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게 옳은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두 개 다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도 TQ가 좀 잘 상승해 주길 바라고 여러분 계좌에도 빨리 빨간 불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